오늘은 궁금한 종목 Y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오늘은 원전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확실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트럼프 트레이드 그 중심에 서 있는 원전 어떤 전략이 괜찮을까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에 대한 어떤 감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를 하니까 이제 중산 측에 대한 감세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유독 트럼프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원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원전에 대해서의 어떤 우호적인 정책들도 많이 펼치긴 했습니다만은 그 논리가 이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지금 전기세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전력 생산 비용이 너무 높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너무 비중이 과중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싸고 발전 비율이 높은 원전을 활용해서 에너지 부담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생산을 추구를 해왔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민주당 측에서도 원전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 폐기 정책을 이렇게 펼쳤다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다시 이거를 복귀를 시켰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집권 초기에는 원전보다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즉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풍력 발전소 기준으로 많이 이제 건설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원전에 대한 재가동 부분들도 논의를 계속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 안에서 가장 이제 핵심에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AI라고 단연 찝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AI 부분들을 부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력에 대한 수요를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인데 지금 미국 경기도 사실은 정부 부채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물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안 되는, 즉 우리가 사업성이 지금 장기 성장성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향후 5년, 10년 동안의 어떤 집권 당시 어떤 지지율과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들이 커지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 원전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원전 발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일종의 인프라 내에서는 중립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원전 테마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국한에서 볼 필요는 없다. 해리스 트레이드로도 교집합으로도 좀 묶이는 쪽이 원전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전 지금 자리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원전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트럼프 관련주라고 보고 뭐 해리스 관련주라고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금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당 비용을 지금은 원전이 일시적으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에 대한 매수를 좀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큰 비중보다는 작은 비중으로 오히려 대선 이후에 조정세가 증시에 나타났을 때 이때 다시 한번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눈여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비중을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신중하게 오히려 대선 끝나고 어느 정도의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가 매수 찬스라고 좀 봐주신 거고요. 원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호적인 시각이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을 그 원전 키워드 놓고 바라봤을 때 굉장히 확장세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 해체 관련 주까지 온기가 제대로 퍼졌었고 로봇주 휴림 로봇까지 급등 나오더라고요. 원전 해체 관련 주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우진엔텍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해체 관련 사업들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전 수명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30년 이상을 한 기당 이제 30년 이상을 이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가동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던가 아니면은 실제 과거 이제 구소련 당시에 어떤 체르노빌 사태 이런 영향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정성 검증이라던가 이런 영향들을 계속 정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단기적으로는 정비 사업들이 조금 더 눈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해체 사업이 결국은 또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전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발전소 블레이드 날개도 사실은 이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 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녹여서 쓸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이게 다 폐기 처분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폐기 처분되는 블레이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또 사업이 또 신생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원전도 마찬가지로 이 해체 관련주까지 우리가 기회는 있다. 다만 지금 증시에서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원전 관련주가 우리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가 이제 순환매가 돌다 보니 이제 마지막 종착역으로 온 원전의 동착역은 결국에는 해체 관련주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꼭 원전 해체주를 지금 사십시오라는 입장보다는 어차피 또 돌아올 시즌을 대비를 해서 지금은 네. 이 순서대로 움직였구나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또 이런 기업들이나 종목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실적들을 우리가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자 말씀 주셨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사실 트레이딩이라고 한다면은 뭐 2, 3주 내에서 좀 반짝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워낙 지금 깜깜이 증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꾸준하게 모아갈 자신이 있다. 내가 뭐 월마다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내서 모아가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테마는 세 가지 섹터를 좀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원전 건설 착공에 대한 어떤 터빈이라든가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서 실제 설치 관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정비입니다. 세 번째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이제 나오는 어떤 해체 산업. 앞서 말씀하셨던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테마로 좀 결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세 가지를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테마가 한쪽이 먼저 강세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조금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하셨다가 또 오히려 아직 오지 않았던 섹터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그래서 우리가 순환매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설치와 정비, 해체까지 그렇죠.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이에요? 지난주에도 소개드렸던 한전기술입니다. 사실 한전기술과 한전 KPS 이제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네. 많이 드렸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발전소 설비 자체를 이제 납품을 하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에 수혜가 있는 부분들은 원전 수주에 이제 실질적인 수혜가 있는 것은 한전기술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이후의 정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한전 KPS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전 KPS가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을 했던 원인도 지금 트렌드가 원전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안정성 평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KPS가 많이 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전기술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일부 주가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오면서 손바뀜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원전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네요. 그때도 한전 기술이 탑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주일 지나도 그 시각은 동일하십니다. KPS와 함께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목표 주가 지금 자리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이전에 제시드렸던 8만 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도 제가 6만 7천 원으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이 테마가 순환매가 돌고 나면은 결국 먹거리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또 증시의 조정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시안적인 투자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시안에서의 투자를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도 한전기술 이 목표가 달성이 내년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8만 원이고요. 손절가 6만 7천 원 그대로 들고 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제 시장 안에서 핫했던 게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제 중국에서 니케, 시프티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죠. 그리고 NC소프트의 리니지2M이 외자 판호 발급받았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 급등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에 국내 해외에 나오는 게임들을 굉장히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번에 중국의 판호를 받은 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받았어요. 사실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성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동안에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게임 산업의 규제를 너무 강하게 제시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했다 보니까 사실 게임 산업 육성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판호를 받기 어려워졌던 것도 뭐 2017년 이후부터 이제 사드 논란이 생기면서 한한령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실제 교류가 어려워지고 판호가 받기 어려워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의 판호 발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부를 하면서도 이 과거 사드 논란 때 당시에도 한국의 게임사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네. 뭘 요구했냐면은 IP 산업 즉 우리가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받아갔었고 뭐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대박이다 히트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 텐센트의 뭐 중국 텐센트의 50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마어마한 흥행을 할 수 있던 원인이 바로 이 노하우가 한국에서부터 유출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유출이 되는 동안에도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라든가 혹은 오히려 이제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부족했었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게임사 기업들이 사실은 좋은 신작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제품들에 대한 혹은 과거에 만들었던 시리즈에 대한 양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뭐 3M, 그러니까 뭐 NC소프트, 넷마블, 리니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신작 나온다, 잘 될 거다, 판호 받을 거다 하다가 결국 판호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게임주들이 지금 반짝 상승하고 있는 원인을 너무 크게 보지 말자. 파노 관련된 부분, 뭐 리니지2M이 이번에 중국 파노를 밟았다. 이거 못 받았으면 NC소프트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NC소프트 입장에선. 더군다나 지금 과거처럼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도 NC소프트처럼 그냥 무제한 과금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한 성과라는 어떤 성취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게임주를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정말 e스포츠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맞게서 1위 선두를 달릴 수 있냐? 전 달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네. 더 빠른 규제 완화가 없다라면. 그래서 저는 일단 게임주 관련된 상승은 이제 다가올 이제 지스타, 즉 우리가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행사를 하는 이 3, 4일간의 행사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데 이번 지스타 때 해외 기업들도 굉장히 쟁쟁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상승 자체를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시기보다는 일단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내고 있는 신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옥석 가리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주 좀 제한적인 상승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스타 말씀 주신 만큼 지스타 관련해서 뭐 신작 모멘텀 있는 종목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다시 붉은 사막 관련해서 런칭이 좀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십스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계속 흥행이 됐던 니케 승리의 여신과 관련돼서 부스가 지금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부스를 굉장히 크게 냈던 회사가 이제 넥슨 게임즈인데 이제 네. 넥슨이 이번에 이제 메이플 스토리 다시 리부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0% 그러니까 0% 확률 아이템, 그러니까 결제를 했는데 결국은 당첨자가 없는, 그러니까 공갈빵을 판매를 했던 이 넥슨이 이제 다시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크래프톤 하면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그냥 넌지시 아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조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을 또 다시 런치를 하게 되는데 심즈라고 하는 게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을 실제로 이제 움직여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색다른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결제 과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신작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사양이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을 과연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저는 이 크래프톤의 이 인조이가 굉장히 앞으로 차기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이야기 주셨네요. 펄어비스, 넥슨 게임즈, 크래프톤 체크해 봤는데 이 안에서 사실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다른 게임주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신고가 목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가는데요. 앞서 인조이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크래프톤 신고가 넘어서서 어디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저는 지스타 행사 전후로 조금 주정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NC소프트가 지난 2020년도에도 이제 100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NC소프트 이제 200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네. 분들도 많았는데 다 틀렸죠. 그 원인이 뭐냐면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떤 게임이 잘 된다더라 그러면 일종의 사대주의처럼 어떤 기업을 추종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크래프톤에 사실 많은 주가를 부여하고 있는 게 그동안은 배틀그라운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지스타 때 인조에 대한 어떤 흥행세들이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여기 그리고 이제 딩컵 온라인 관련된 부분들에서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연계가 되고 또 온라인 관련된 게임들이 계속 이제 유통이 됐을 때 이 인기도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결국은 흥행 평가는 컨테스트에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주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면은 이제 상승 여력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목표 주가는 제가 36만 원 제시를 드릴 텐데요. 탑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손절가도 제가 34만 원 제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면은 이미 지금 오버행잉 이슈가 지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손바뀜의 문제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라 이제 인조이로 넘어가지 못했을 때 되는 성장 자체에 대한 한계와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들을 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크래프톤에 대한 기획 자체 그리고 이제 이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확신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결국 이제 매물이 나왔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본다면은 네. 지금 크래프톤 역시 과거 NC소프트와 비슷한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게임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겠습니다. 지금 자리 손절가가 34만 원 굉장히 짧게 잡았고요. 목표가는 36만 원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일단 최근 증시가 이제 환율 문제로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행 정부가 이번 이제 세수 안정화
정상화를 위해서 또 이제 외평 기금을 또 이제 끌어당기게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지금 외환 관련된 부분들, 환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3주 전만 하더라도 2주, 3주 전만 하더라도 세계 국채 지수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국채가 이제 편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이다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결국 여기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또 다시 지금 내정으로 지금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에서는 조금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이 환율에 대한 상승폭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이 어떤 기업으로 갈리는가 그리고 어떤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꼭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조정 장세 그리고 변동 장세를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외국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산업 그리고 결국은 긴 호흡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섹터들을 발굴하기에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 시장의 좀 변동성도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삼성전자 강하게 반등 나왔잖아요. 외국인도 수급 들어와 줬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대만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HBM 물량에 대해서의 부족 현황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일시적으로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먼저 이것을 발표를 해주길 바랬는데 이게 대만 언론에서 나왔다는 거는 지금 반도체의 겨울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모건 스탠리의 전략이 지금 틀렸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증시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 뭐 SK하이닉스 관련된 부분들, 뭐 리포트도 많이 읽고 하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투자 관점과 그리고 철학 그리고 더불어서의 노하우가 계속 주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P4 라인들 비롯해서 지금 이제 양산 체제에 대한 구축이 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엔비디아는 블랙웰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어떤 HBM 수주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에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